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티오리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오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준호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이제 영화를 가지고 리뷰 컨텐츠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개인정보 보안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면부터 봐볼게요, 한번. 뭐 먹는 거예요, 지금? 삼겹살? 삼겹살? 현질 셀카. 잠시만요. 죽겠다. 잠시만요. 인트로네, 이게. 네. 아 뭔가 이 인트로도 되게 무섭게. 해킹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되게 해킹스러운 그런 인트로인 것 같아요. 해킹스러운 거야? 방금 네. 누가 주워갔어요. 뭔가 핸드폰을 놓고 내리신 적이나 이런 것들 있으세요? 저번에는 그냥 길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길가에 네. 떨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새로운 핸드폰을 산 지 한 달 만에 제가 한강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실수로 한강에 떨어뜨린 거예요, 핸드폰을. 새로 산 것도? 네, 새로 산 것을 그 던져왔습니다. 목에다 거는 거 하라니까요? 아. 그 애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네네. 핸드폰을 분실한 경험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잃어버린 이후 분실 신고는 바로 했지만 더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렇죠. 일단은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핸드폰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이제 조금 더 공격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Find My iPhone 있고 맞아요. 갤럭시나 이런 것들도 삼성 계정 들어가면은 네. 다 그 로그아웃 시키고 그 휴대폰 꺼버릴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원격으로 다 끌 수 있잖아요. 초기화하거나 네네네. 진짜 못 찾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원격 초기화를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원격 초기화 안 했는데. 근데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사실 좀 괜찮긴 해요. 아니 근데 완전 괜찮은 건 아니고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죠. 네. 나의 개인정보. 자, 두 번째 컷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주워 왔네요 이제. 어제 집이 넓다. 애들 인스타 보니까 아주 노래방에서 난리들이 났더만. 이남이 아직도 자? 근데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만 네. 인스타를 찾기 되게 힘들어요. 왜요? 많이 해보셨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LG 팬인데요? 안 돼. 어디 팬이신가요? 두산 베어스 팬이라고. 네, 그쵸. 저희 들었습니다. 야구 이번에 망했는데 슬프네요. WBC도 망하고. 하시면 거기 미지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1시간 뒤에 만나요. 4월 20일이 생일이신가 봐요. 오. 제 생일은 4월 25일인데.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무서운 게,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내려치는 거지만 그래도 핸드폰 화면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얼굴을 내려치는 것 같은 연출. 예림님 같은 경우는 네. 민감한 정보 같은 이런 것들? 뭔가 올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 N번방 사건 계기로 조금 경각심이 생겨서 아예 모든 SNS와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다 프로텍트 적이 있어요. 거는 계정. 네네네. 저는 이제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해도 공개돼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슈퍼스타 준호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컷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 리페어. 우 리페어. 산산조각이 남네요.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수리서. 문서? 사실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공식 서비스 센터는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잖아요. 그쵸, 물어볼 필요가 없긴 하죠. 근데 가끔가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테스트 한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대답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낫긴 하죠.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이게 네.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올라와서 저 데이터 폴더에 권한이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같아요. 뭐요? 충전기. 막 아. 안드로이드, 아이폰 택시에 있는 거. 이거 다 충전할 수 있는 그거. 이 부분 좀 소름 돋았어요. 시험에 맡기고 계산까지 했다라니까? 진짜?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 누군데? 몰라, 그냥 가버렸어. 아 맞다. 야, 너 사진 지워라 진짜. 엄청 잘 나왔지. 위치까지 다 오, 보이네. 아빠 자주청 담그셨어? 응. 근데 조금밖에 없다고 올해는 안 판대. 이 장면도 진짜 소름 끼쳤어요. 이때 막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덜덜덜덜덜. 근데 실은 네. 이때 뒤에 불을 다 꺼놨는데 뒤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 깨지 않나요? 그때 딱 그쵸. 해서 한 번 봤으면 실은 여기까지 와, 명진에 나오셨네요. 8억 2천짜리 집. 일단 아닐걸요? 이렇게 이거 수리 기사님들한테 네. 비밀번호를 사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수리를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켜지는지만 보면 되거나 아니면 리커버리 모드라고 따로 그런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되고, 최신 폰들 같은 경우는 이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내 파일들이 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파일들을 디크립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르고 핸드폰을 해킹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비밀번호를 이제 뭐 해킹해서 알아내야, 아니면은 핸드폰 비밀번호가 막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네. 브라우저를 통하거나 뭐 와이파이 모듈들 사용해가지고 막 공격할 수도 있고 그 각각 쓰는 뭐 앱들에서의 또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은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피퍼스 앱처럼 피퍼스 버전 3.27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일단 여기 EXE라고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EXE 실행을 못 하고요. 일단 이런 게 약간 좀 오게티인 거긴 하죠. 고증을 잘 하긴 했지만 뭐랄까 그냥 단순히 이런 스파이웨어를 까는 것만으로 해서 권한을 막 다 줘도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카메라 막 앞뒤 키고 막 네. 이러는 거는 일반 언트러스티드 앱 권한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네. 액티브엑스도 깝니다. 그러네요. 액티브엑스 and. 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복제도 하는데 네. 복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스파이웨어를 깔아놓으면은 PC나 이런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잘 때 갑자기 막 풀리고 움직이잖아요. 요거는 영화적 연출을 위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파이웨어가 깔려도 이렇게는 실제로 불가능한가요? 뭐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불가능할 텐데 네. 일단 스파이웨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해킹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다 긁어갈 텐데 네. 이제 이거는 그냥 해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원격에서나 뭔가 조절을 할 때 보면은 비밀번호를 누른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이오메트릭 센서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네. 그 입력 자체는 무조건 하드웨어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도 그 액티비티들 로그를 넣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메트릭 서비스가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이게 스파이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긴 하겠죠. 만약에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였으면 그건 가능한가요?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 안드로이드 보안 뭐 설정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해킹은 저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일단 해킹이 이게 얼마나 스텔스하게 일어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거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영화를 위해서 조금 티를 낸 거다라고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카메라가 양옆으로 다 켜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휴대폰이 엄청 뜨거워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를 막 보내는데 그래서 네. 저희 막 영화 보거나 이러면 데이터 많이 받고 이러면은 핸드폰 네네네.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럼 티가 날 수밖에 없지만 영화적인 예, 연출을 영화적인 위해 연출이다. 그렇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라는 거죠. 비밀번호 Q1, W2, E3, R4 이러면 안 되죠. 저 어렸을 때 이런 비밀번호 자주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 해킹하지 마세요. 뭐 인스타, 은행 등 대부분 비밀번호 동일. 이래서
좀 더 취약했네요. 그리고 또 사실 비밀번호는 뭔가 그 딕셔너리를 기반해서 좀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아예 진짜 무작위한 랜덤 한 14자리, 15자리를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까먹게 그냥 랜덤한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네. 이제 외워버려야죠. 근데 또 계정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쵸, 되도록 그쵸. 다양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계정마다 무작위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 원래 그 사이트들마다 비밀번호를 이제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네. 이게 뭐 크레덴셜 스터핑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보안 그 난이도가 낮은 개인 쇼핑몰이라든지 개인 뭐 커뮤니티 사이트 방어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낮으니까 네, 네.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네. 이제 이런 데를 공격이 훨씬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공격을 해서 수집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로그인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이제 좀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아니 그러면 랜덤한 비밀번호들을 각 사이트마다 어떻게 다 설정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패스워드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면 뭐 홍채 인증도 홍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홍채나 사실 신체 부위로 하는 그런 인증들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지문도 그냥 살짝 여기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거 그냥 덤프 뜨면 바로 다 되거든요. 근데 홍채는 뭐 홍채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홍채도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눈 뽑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제 상대방도 못 알아내니까 이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뭐 뇌를 뽑아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비밀번호도 이렇게 고문시키면서 아, 비밀번호를 말해라! 그런 이제 해킹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고무호스 해킹 기법이라고. 네. 고무호스를 이제 그 물 고문하는 것처럼 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제 크래킹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건 해킹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패스워드 매니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각각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컷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이렇게 나오나요? 누르면? 네, 아이폰 애초에 설치를 못 하고요. 그죠? 앱스토어 아이폰은 아니면 안 돼요. 안드로이드는 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APK 제대로 돼 있네요. 제 생각엔 네. 저도 부모님한테 저렇게 보내면 부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집 안에 그 통신보안 암구호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갑자기,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탁을 해야 된다 네, 네. 하고 이제 그때 사용할 이제 암구호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거 되게 괜찮네요. 저도 주말에 집에 가서 한번 같이 가족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들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게 아니면 다 이제 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죠. 또 요즘은 이제 네. 이게 막 핸드폰에 미리 앱을 설치해 놓고 보이스피싱을 하니까 네.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를 해도 그걸 이제 가로채는 거죠. 자기네 맞아요. 조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보이스피싱을 웃어 넘기는 경향도 많은데 좀 아직도 그래도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3일 걸렸어. 3일 걸렸대, 3일. 3일 걸렸어. 이것만 있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뭘 샀는지, 뭘 원하는지, 뭘 가졌는지, 뭘 처먹었는지, 키가 누구를 작잖아요. 좋아하는지, 누구를 나랑 비슷해. 싫어하는지 보이지도 이것만 않아요. 있으면 누구는 내 뜻대로 얼굴만 될 수 보여.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데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야. 진짜 무섭네요.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만약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제 핸드폰을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저의 정말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일단 사진들도 다 있고.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보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은 좀 낯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컷신 넘어가시죠. 저희 지금 몇 시죠? 한 새벽 지금 4시인데 저희 광고 받으면 그래도 한 업무 시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맨날 야근하고 지금 진짜 나왔나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매일 저희가 알아보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아침이죠, 아침. 평상시보다 배터리가 좀 빨리 닳고 그랬나요? 맞아요.
엄청 빨리 달았어요. 스파이웨어 깔린 거 맞네요. 근데 진짜 그게 정확히 뻔뻔하네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눈이 되는 거고 이 마이크가 귀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문자 통화도 다 듣고 볼 수 있고요. 요거 보면은 네.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거 같다 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 핸드폰 배터리가 네. 많이 쓰다 보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쓰면 빨리 닳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뭔가 아는 듯이. 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사주 보러 갈 때 막 최근에 많이 피곤하셨죠?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피곤하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아, 뭐 용하다! 이런 느낌으로. 뭐, 만약 정말 이렇게 네. 스파이웨어가 내 핸드폰에 깔린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유심칩을 빼버리세요. 아. 유심 빼버리고 와이파이 꺼버려요. 왜요? 그럼 일단 인터넷이 안 되니까 공격자한테 뭔가 정보가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핸드폰 부신 다음에 물에 넣어놓고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쵸. 저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친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막 강아지 용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화 이후 이제 인스타나 뭐 SNS를 들어갔는데 강아지 용품 광고가 이렇게 딱 떠 있어. 그거가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고 말이 네. 많았었는데 사실 아마 마이크 데이터는 수집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져갈 수는 있긴 한데 네.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강아지 용품 관련 웹서핑을 한두 번 했다든지 뭔가 이런 걸 했으면 뜨는 그런 건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후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영화? 저는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실은 보면서 개연성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장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좀 재밌게 색다른 스릴러로 봤었던 것 그쵸. 같아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이제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생겼으면 좋겠는 게 첫 네. 번째는 비밀번호를 이제 나 말고 누군가에게 뭐 그게 수리를 하는 용도로 할지라도 이제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네. 절대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위한다라고 하면은 다 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이제 해서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아니면 어차피 리커버리 모드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딸내미라 하더라도 이제 보내주는 파일이나 이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개만 이제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다면은 네.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뭐 임시완 씨는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임시완 님이 아주 나쁜 사이코패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임시완 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살짝 그럼 아니, 뭐. 악역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그런 거예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외모이시다. 라는 또 후기였습니다. 저랑 그런 먼 뭔가 친척일 수도 있거든요. 뭐였지? 왜라뇨? 같은 성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해커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리뷰를 했으면 하는 다른 영화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티오리TV 임준호, 강예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알람 신청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